자, 원장님, 비수술 치료법 몇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증식 주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떤 원리로 허리가 좋아지는 거고 얼마나 자주 주사를 맞아야 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인대나 힘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손상을 입었을 때 불완전하게 치유가 되면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하고 이것이 이제 지속될 때 만성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 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주사를 하게 되면요. 염증성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염증을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을 보다 탄탄하게 강화시켜서 통증을 해소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달 간격으로 6 내지 10회 정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너무 자주 병원에 가야 하면 그것도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 달 간격으로 6번에서 한 10번 정도 증식 주사 맞으시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어떤 분들에게 좋은 치료법인지 그 부분도 좀 추천을 해주실까요? 네. 수술을 받지 않고 만성 통증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1단계인 보존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해결되지 않을 때, 그리고 신경 차단술에 쓰이는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으로 고생을 했거나 아니면 그런 부작용이 우려되어서 신경 차단술을 받기를 꺼려하는 경우에도 이 증식 주사 치료가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 이후에 증상이 재발한 경우에도 이 증식 주사 치료가 좋은 치료법입니다. 네, 흔히 주사 치료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증상 완화, 이 통증 완화에만 중점을 두시는데 이 증식 주사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인 치료도 가능하거든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도 꼽아 주실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신경 차단술의 경우에는 이 스테로이드 약물을 이용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방법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증식 주사 치료는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이용해서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통증을 완화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술 시간과 과정이 비교적 짧고 간단하고요. 네.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비교적 적어서 여러 만성 질환을 가지신 그리고 고령이신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또한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실제 증식 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50대 어머님이신데 목 쪽이 안 좋으셨는데 10년 동안 통증이 있으셨대요. 네, 이분은 10년 동안 이 뒷목과 어깨가 너무 아파서 그리고 너무 무거워서 괴로웠던 분입니다. 이런저런 치료를 받고 지냈지만 잘 낫지가 않으니까 이제 무척 네. 힘들었던 분인데요. 자료면에 보시면 경추 MRI인데요. 그렇게 디스크가 심하지도 않고 협착이란 것도 없는데 통증이 있어서 이제 괴로웠던 분입니다. 이럴 때 꼭 확인해야 될 게 이 인대나 힘줄의 문제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증식 주사 치료를 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많이 좋아져서요. 6회 치료 이후에 지금은 그런 통증이 거의 없이 일상적인 활동을 편안하게 그렇게 영위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만나볼 사례도 굉장히 젊은 어머님이십니다. 40대 여성분이시고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거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목 안 좋으신 분들 많은데 이분도 그렇죠.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44세 여자 환자분인데요. 뒷목하고 어깨가 무척 많이 아프니까 이제 괴로웠던 분인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경추 MRI를 촬영을 했더니 이제 경추 5번, 6번 사이에 디스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가 원인이다 생각해서 여러 치료를 받았는데 그래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이제 무척 괴로웠던 분인데요. 이렇게 디스크로 인한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과 허리가 어깨가 아플 때는요. 그래 이럴 때 증식 주사 치료가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분도 치료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거듭 받으면서 그 통증이 뚝뚝뚝 떨어져서요. 지금은 6회 치료 이후에 그런 뒷목과 어깨 통증이 거의 없는 상태로 일상적인 활동을 그리고 직업 생활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담이 적은 증식주사 치료만으로도 좋아지신 사례 만나봤고요. 생방송 건강콜센터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시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의 허리 통증, 목 통증 저희에게 같이 고민 나눠주시면 될 텐데요.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지금 시각 4시 57분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전화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머니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나이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80세죠. 아, 80대 어머님이시고 예, 오늘 예, 어디가 예. 불편하신지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한번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안녕하세요. 네, 혹시 예, 어디가 감사합니다. 아프세요? 저는 허리요. 또 네. 다리, 관절, 그래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 허리 관절, 허리, 협착증. 디스크 협착증. 어머니 그 예. 허리하고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이런 데가 다 예, 아프세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에 눌려가지고요. 다리 왼쪽으로. 네네. 그걸 쓰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가다가 이 뒤에 오븐필 있잖아요. 꼬부리기 자차는 거, 그 오븐필. 거기가 그냥 툭 뭐가 부러지는 거 마냥 그냥 사람 털썩털썩 하다가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허리가 주저앉아가지고 막 숨쉬고 울다가 병원에 또 가봤지만은 거기서부터 이렇게 허리서부터 이렇게 고장이 나가지고 다리까지 그래서 밤에 저려서 자지 못하고 그냥 골반이 숨쉬고 등이 모든 걸 다니면서 이렇게 따가워요. 뼈가 약하고 온몸이 다 불편하고요? 네네. 예. 그냥 밤새 그냥 울다가 그냥 일어나서 살 수가 없어 그냥 모든 몸을 갖다가 그냥 느리고 운동식으로 그리고 그냥 일어나서 그러다 보면 균형이 잡혀가지고요. 네. 예. 그래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가 덜 저려요. 다 쭉쭉 늘려가지고 밤에 자다가도. 아이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그전에 운동을 안 했는데요. 그냥 집에서 간편 운동 또 복지관에서 나오는 그 운동 네. 그걸 좀 네. 따라 했는데요. 허리가 걸으면 삐뚤어 걸어지는 거예요. 새로 옆으로 쓰러지고 중심이 네네네. 안 잡히고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다니면 이 중심이 잡히더라고요. 으드득해요. 이렇게 중심 운동할 때만은. 그러면 중심이 잡히면은 바로 이렇게 내가 똑바로 걷죠. 그러면 그때는 편안해요. 네. 그러다가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더러 그래요. 그리고선 그래가지고 내가 네. 저희 이걸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아파가지고 보니까 밤에 토마토 ton이가 거기다가 선생님 박사님이 네. 그 말씀을 정형외과에 네, 또 네. 하는 거 내가 들었어요, 봤어요. 그랬더니 뭐 기수술 무슨 주사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반가워서 거기다가 내가 이렇게 연결이 됐네요. 네. 그래서 어머님 그 저기 병원에 가셔서 어, 좀 검사를 좀 제대로 받아본 적은 있으세요? 예. 했는데 병원이 다 수술을 하라고 있더라고요. 아, 그전에는 허리에 협착이 있대요? 허리 협착성서 맨 밑에 4번째, 5번째 두 예. 개가 협착증이고요. 네네. 척추위로요, 목을 좀 밑으로요. 하얗게 이렇게 석회 모양 그렇게 하얗게 뼈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모든 걸 약을 먹고 영양제 많이 먹으라더라고 약해서. 근데 개인병원에 가니까는 영양제는 전문가가 저기 한 거라 그런 데서 할 수가 없다고. 어머니 그럼 저기 그 치료를 좀 이것저것 좀 많이 받아보신 건가요? 치료를 하는데도요. 예, 별거 없는데. 주사도 약은 맞아보셨고요? 그래가지고요. 신경 차단술? 정형외과요? 네, 네. 정형외과에서 뭐 신경 네, 뭐 차단술이라든지 정형외과든 신경외과든 뭐, 상관없는데 그 받아보셨나요? 협착 때문에 예. 주사를 많이 맞아보셨다는 치료 얘기예요? 받아봤는데요. 네네. 연골 주사를 주더라고요. 다리에는요. 그리고 아, 네네. 아마 허리에는요. 관절도 안 좋으실 것 같은데요. 예, 허리에는 저 통증 주사 있죠. 네네네. 진통제. 그렇죠. 그걸 저기 재활병원에도 가보고 그냥 그랬는데 큰 병원에서도 저기는 될 수 있으면 수술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거 차차 내가 이게 내가 몸을 관리를 안 했더니 나이를 먹으니까는 이게 주저앉고 그냥 이게 허리가 이거 주저앉아가지고 병원에 아, 그러니까요. 네. 어머님 그 네. 이제 수술을 하라는데 저기야
모든 정부에서 하는 저기 병원이 있잖아요. 시립병원. 네. 어머니 어머니 제가 좀 통증이 너무 정리를 제가 좀 심하신 해드릴게요. 상태인 것 같은데 원장님께 어머니 한번 솔루션 들어볼게요. 나이 네. 83세가 많은 건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요즘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어머님 그런 증상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어머님은 이제 허리 협착도 문제가 있고 아마 관절도 좀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협착을 조금은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시는 게 맞는데 예전과 같은 그런 수술적인 방법 아니고도 협착을 이런 2단계 비술적인 치료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걸으시는 것도 좀 편하게 할 수가 있고 이제 협착이 심하면 밤에 잘 때도 다리가 막 저리고 아프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런 증상 또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어머님 그 좀 가까운 전문 병원을 그런 검사하신 걸 들고 좀 몇 군데를 좀 찾아가셔서 다시금 좀 상담을 하시고 어머님 상태에 꼭 맞는 그런 치료를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은 이제 척추를 보는 그런 병원들, 전문 병원들이 관절도 같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몇몇 병원들에서 척추와 함께 관절 문제도 꼭 좀 상의를 하셔서 어머님 상황에 꼭 맞는 그런 좋은 치료법이 있을 테니까요. 몇 군데 전문 병원을 꼭 좀 찾아가셔서 상담을 다시금 좀 받으시는 네. 걸 권유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알겠습니다. 어머니 눈물로 밤을 보내실 정도로 통증이 심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통증 잡는 위주의 치료만 받아보신 것 같아요. 좀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니까요. 척추 전문 병원이나 관절 전문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보셔서 좀 의견을 들어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